기자회견 내내 윤 대통령의 말 속에서는 당면 문제의 처방은커녕 문제 진단조차도 아예 모르는 총체적 불능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동안 바이든이 방한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명패를 내세웠는데, 이런 식의 무변화, 대국민 무시 행보를 이어가다가는 정말로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9일 오전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23분의 모두 발언과 함께 1시간 10분가량 기자들과 정치, 외교안보, 경제와 사회 분야에 걸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실속이 하나도 없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기는커녕 기존 입장만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자신이 이제까지 해온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드러낸 것이라 왜 구태여 기자회견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수나 구성도 매우 아쉬웠습니다.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이뤄진 터라 그간 켜켜이 쌓여있던 여러 주요 현안이나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 등을 모두 묻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주가 조작 등 각종 논란, 공영방송 장악, 일본의 압박에 한국 이사진이 물러나고 지분 매각 협상까지 간 네이버 라인 사태, 최상병 사건 같은 국방 문제 등등 현 시점의 중요한 이슈들조차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외교안보 분야 질문은 외신 기자들에게, 경제 분야 질문은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경제진만 받는 식의 경직된 형태로 여러 언론사의 다양한 질문 기회는 아예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김건희 특검에 관한 질문에는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당시 대통령이 문재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가 더 팩트인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고 검찰총장인 윤이 서슬퍼렇게 지켜보는데 누가 어떻게 치열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수사했다면 지금 한 번 더 치열하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닌가요? 그리고 정작 현 정부 휘하 검찰에서 2년 넘게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라며 거부권을 시사했습니다. 명품백 수수의 경우 윤 대통령의 김건희 수수 사실 인지 시점, 청탁금지법에 따라 소속 기관에 신고했는지의 여부, 처리 여부, 명품백 보관 장소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한 가석방 허가를 받아 14일에 출소하는 장모 최은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과 장모의 불법도 매우 심각하기에 이에 대해 질문이 있든 없든 입장을 내놓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연일 화두인 최상병 사망 사건의 경우 본인의 경로 발언 등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성 당부를 했다는 둥,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둥 엉뚱하게 대답했습니다. 덧붙여 재발 방지하겠다는 말만 했을 뿐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말하지도 않고 그저 말만 하면 답니까? 만약 이번 사건을 그냥 넘어가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첫째,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앞으로도 군이 공적을 쌓고자 무리한 일들을 계속 벌일 것입니다. 둘째, 정치 권력에 붙으면 된다는 안일한 기회주의적 사고로 군의 체계와 기강은 더욱 무너질 것입니다. 그 결과 안보 공백과 최상병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해 일어날 것입니다.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공산당에게 패배한 과정을 본다면 과장된 비유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말로만 안보를 외칠 뿐 실상 안보에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저 일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 장관을 왜 호주 대사로 임명했나라는 질문에는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지난 임명 때도 호주와의 방산협력,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하고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여는 나라는 호주가 유일하다며 이 전 장관이 적합한 인물임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전 장관이 대사직에서 급히 물러나는 걸 그냥 두었습니까? 애초에 이 전 장관을 출국시키고자 무리하게 외국으로 내보내다가 여론에 부딪히니 사직시킨 것 아닙니까?
또 황당한 것은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 상태였던 걸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몰랐다며 인사검증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보안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직자 신원조회 시 수사 여부나 법무부 출입국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나 법무부 장관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또한 애당초 출국금지 자체가 수사 상황에 근거한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에서 충분히 조회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고 최상병 수사 관련으로 이종섭 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이기에 법무부 장관이 보고하지 않았을 리 만무하고 결국 윤 대통령이 직접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출국금지가 수사 기밀이라고 시치미떼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도 뭐만 하면 무조건 수사 기밀이라고 우기는데 검찰대 버릇을 못 버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예전처럼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의 개입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본 해병대원들조차 국민들이 부여한 숙제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거센 비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을 향해 선 긋지 않고 열어둘 것이라고 말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부인을 언급했습니다. 경제 분야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종부세 인하 등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 시장 정상화라는 정책 목표를 말하며 이 같은 감세와 규제 완화로 국민 모두와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목표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계 데이터를 보더라도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품 등 초고가 시장과 다이소와 같은 초저가 시장은 살아남는 반면 이 사이에 낀 중소업체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의 경제 불황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감세의 혜택을 받은 부유층은 사치품 소비가 늘어나고 중간층이나 서민들의 경우 초저가 상품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세나 긴축 운영이 나라 경제정책의 실패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부동산 정책과 금융투자소득세 및 상속세 등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또 전 정부 탓을 했습니다. 특히 금투세 폐지 주장은 결국 5천만 원 이상 투자 수익에 대해서 약 20%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라 실상은 또 부자 감세를 관철하겠다는 셈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물가 관리, 반도체 산업 지원, 연금 개혁, 기업 밸류업 시행 등의 현안들 역시 하나마나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한편 사회 분야에서는 크게 의대 증원, 저출생, 국토 균형 발전에 관한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먼저 의대 증원의 경우 의료계와 협의하는 데 매우 어려웠다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다 가도록 해결되지 않는 의료 대란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생을 대비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 부처를 설립하게 될 경우 운영 방향과 실효성, 그리고 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토균형 발전에서는 지난 총선 때 윤 대통령이 진행한 민생토론에도 언급됐습니다. 민생토론 약속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에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며 경북, 전북, 광주, 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4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총선 전 24차례 240개 과제에다가 1000조 넘는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또 4군데를 더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것은 그냥 돌아다니며 아무 말이나 하는 것입니까? 외교 안보 이슈 중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발언하기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법과 기시다 총리에 대한 협력 요구를 묻는 질문에는 한일 관계는 우리 양국의 미래와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며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인내할 거는 인내해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일본에 대해서 저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라인 사태나 일본 키옥시아 합병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등 일본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그저 일본 편만 드는 것입니다. 특히 라인 사태의 경우는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윤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겠습니까? 반면에 일본 NHK, 니케이 등 주요 언론사들은 왜 그렇게 윤 대통령의 입을 주목했겠습니까? 결국 일본의 이익을 가장 잘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윤 대통령이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기자회견을 보며 답답하고 부하가 치미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국민에게 국정 운영 상황을 설명드리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을 직접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습니다. 즉, 본인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를 잘 몰라서 변화에 대한 체감을 잘 못 느꼈다는 의미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 내내 윤 대통령의 말 속에서는 당면 문제의 처방은커녕 문제 진단조차도 아예 모르는 총체적 불능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동안 바이든이 방한해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명패를 내세웠는데 이런 식의 무변화, 대국민 무시 행보를 이어가다가는 정말로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